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떡해요? 예. 그 주제로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떡해요? 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분노와 복수심의 극복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떡해요? 분노와 복수심의 극복. 자,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 외 77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책을 같이 참고하시면 뭐 더 좋겠습니다. 일단 뭐 분노가 뭐냐? 분노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은 분노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혈질이 많죠. 한국 사람들은 은근히 다혈질이라서 분노 감정이 많은 편입니다. 뭐 분노할 이유는 많습니다. 돈을 떼었다, 왕따를 당했다, 사기 당했다, 뭐 대통령의 정치를 잘 못한다, 뭐 재벌들이 국민들을 재벌들이 경제를 독점해서 뭐 국민들 힘들게 한다, 뭐 온갖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분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수록 분노를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정말 계속 분노해야 될까? 예. 분노는 과연 정당하고 좋은 것이냐? 예. 뭐 그런 질문인데요. 첫째, 먼저 분노는 불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서 먼저 나를 태운 다음에 상대방을 태웁니다. 뭐 나는 상대가 불에 타기를 바라지만 이 불에 가장 먼저 타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뭐 그래서 뭐 언제까지 나의 분노로 나를 태워 없애야 되겠습니다. 또 분노는 칼입니다. 그것도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입니다. 나는 이 칼에 상대가 찔리기를 바라지만 이 칼은 내 속에서 자라서 먼저 나를 찌른 다음에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나는 이 칼에 찔려서 피 흘리는 상대를 상상하지만 손잡이 없는 이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내가 먼저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릅니다. 또 분노는 독입니다. 분노란 상대가 죽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내가 그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할 때마다 나는 이 독을 마십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분노하면은 80명 이상을 죽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화병이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제. 또 분노란 오르막입니다. 분노하며 살면 살아갈수록 지칩니다. 실제로 분노에 의해서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또 분노는 녹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지만 나를 사깁니다. 자, 뭐 일단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행복은 물이고 분노는 불이고 마음은 컵입니다. 물과 불이 한 컵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듯이 행복과 분노가 한 마음 안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하기를 원하면 행복을 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불행해집니다. 자, 행복과 분노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노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심신의학을 하는 이제 한의사로서 수많은 분들의 온갖 병을 다 치료해 봤는데, 뭐, 암에서부터 뭐, 허리 디스크,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쭉 해봤는데, 그 모든 만성질환의 이면에는 전부 분노가 있었습니다. 풀지 못한 분노들이 전부, 마음에서 풀지 못한 분노들이 전부 이제 몸의 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분노는, 예를 들면 분노를 버리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했는데 내가 분노를 버리느냐. 근데 나의 분노를 버리는 건 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애초에 뭐 누구 때문에 이 분노가 생겼던 간에 이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은 결국 나한테 독이 되지 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분노를 푸는 법을 이제, 한번 알아보시죠. 예. 첫째, 분노는 증기입니다. 증기. 자꾸 억누르면 압력솥 터지듯이 폭발합니다. 화내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싫은데도 말 못하고 꾹 참고 심지어는 미소까지 보이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걷잡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억압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쌓인 분노를 잘 풀어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둘째, 분노는 대소변과 같습니다. 소변 마렵다고 아무 데서나 소변 볼 수 없듯이 화난다고 아무 데서나 화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너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특히 명심해야 됩니다. 남들 보는 데서 소변 보지 않듯이 남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남들에게는 내가 내는 화가 나의 소변만큼이나 끔찍하고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화내는 사람들은 이걸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노는 증기이니까 자꾸 억누르고 참아도 안 되고, 대소변이니까 아무 데서나 폭발해도 안 되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억눌러도 안 되고 폭발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또 헷갈리기도 하죠. 뭐 도대체 화를 내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예.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대소변입니다. 아무 데서나 볼 수는 없지만 끝까지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함부로 싸질러서도 안 됩니다. 대소변은 화장실에서 해결해야 하듯이 분노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부정적 감정, 분노, 뭐 이런 불안, 두려움 모든 것들은 마음에 생기는 대소변과 같습니다.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내야지 안 그러고 계속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노를 자꾸 억압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EFT를 한번 해보시죠. 그런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EFT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실은 내색을 못해서 꾹 참다가 엉뚱한 데서 폭발하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지만 한강이 무슨 죄가 있나.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화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섭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 두드리기. 정수리부터. 화내는 것이 어렵다. 눈썹. 실은 내색을 못한다. 눈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 사람들이 날 가만히로 본다. 눈밑. 꾹 참다가 나중에는 만만한 가족들에게 화를 낸다. 코밑. 화내고 나서 미안하다. 턱.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나. 쇄골. 겉으로는 화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짜증과 원망이 가득하다. 옆구리. 겉으로 화 안 내면 뭐하나. 속에는 분노가 가득한데. 자, 그 다음 다시 정수리 가서 이제는 나는 싫으면 싫다고 말할 줄 안다. 눈썹. 이제는 상대방의 무례에 따끔하게 항의할 줄 안다. 눈가. 나는 필요하면 적절히 항의할 줄 안다. 눈밑. 나는 싫으면 싫다고 말할 줄 안다. 코밑. 나는 상대방의 무례에 따끔하게 항의할 줄 안다. 턱. 나는 필요하면 적절히 항의할 줄 안다. 쇄골. 나는 싫으면 싫다고 말할 줄 안다. 옆구리. 나는 상대방이 무례하면 따끔하게 항의할 줄 안다. 나는 필요하면 적절히 항의할 줄 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EFT를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고 폭발하지만 소변 마렵다고 앞뒤 안 가리고 다 싸고 다니나. 대소변은 잘 가리면서 왜 화내는 것은 못 가리나.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화나면 배는 게 없지만
뭐 마렵다고 배 넣은 거 없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궁둥이 까고 소변 보나? 왜 뭐 마려울 땐 보이고 화나면 안 보이나? 내 눈은 뭐 마려울 때와 화날 때 시력이 다르게 작용하나?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연속 두드리기 정수리로 가서 나는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낸다. 눈썹. 때와 장소도 안 가린다. 눈가. 그런데 뭐 마려울 때는 아무리 급해도 정말 잘 가린다. 눈밑. 그런데 내 대소변만큼이나 내 화도 남들에게는 더럽고 싫은 것이다. 코밑. 세상에 누가 남의 화를 좋다고 받아들이나. 턱. 남의 대소변 이상으로 싫고 더러운 게 남이 내뱉는 분노다. 쇄골. 그렇다면 언제까지 남들 얼굴에 내 분노를 옆구리 싸질러대면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정수리. 나는 대소변 가리듯 아무리 급해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분노한다. 눈썹. 나는 되도록 분노를 가라앉히고 급하면 혼자 있을 때 EFT로 푼다. 눈가. 나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분노한다. 눈밑. 나는 대소변 가리듯 아무리 급해도 코밑. 때와 장소를 가려서 분노한다. 턱. 나는 되도록 분노를 가라앉히고 쇄골. 정급하면 혼자 있을 때 EFT로 푼다. 옆구리. 나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분노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참기 힘든 분노가 이제 바로 복수심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분노와 관련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복수심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크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제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엄마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했던 한 여성은 뭐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도 있습니다. 엄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같이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말 한 걸 들은 적도 있는데요. 자, 과연 복수심과 복수란 뭘까요? 복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1995년 4월 19일에 이제 티모시 맥베이와 또 다른 한 명은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미국 연방정부 청사를 폭탄 차량으로 폭발시켜서 무려 168명의 사망자와 500여 명의 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폭발 현장을 제가 사진으로 봤었는데 얼마나 컸는지 그 커다란 연방정부 청사 빌딩 앞면이 그냥 무슨 커다란 뭐 괴물이 확 긁어버린 듯이 뜯겨져 나갔더라고요. 폭탄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고 다쳤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맥베이의 죽음을 간절하게 원했고 그 결과 몇 명은 맥베이의 사형 집행 현장을 실제로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유가족이 원하면 그 사형수의 사형 집행 현장에 들어가서 뭐 볼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은 가서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원했던 맥베이의 사형을 직접 지켜보았는데 지켜본 사람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일인데 마음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군요. 복수의 궁극은 허무입니다. 복수의 궁극은 허무. 그리고 이제 복수심을 가지면 일단 몸이 계속 아픕니다. 그 대표적인 복수심으로 몸이 아픈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산후풍입니다. 제가 산후풍 있는 여자분들 엄청 여러 분 쭉 상담하고 치료해 보니까 그 산후풍의 원인이 전부 뭐냐면은요, 복수라기보다는 약한 형태의 복수심에 해당하는 원망이죠, 원망. 원망에 더 가까운 건데, 산후풍 있는 여자분들,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니까, 산후풍이 생겼던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부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럴 때, 서운하게 했던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 이게 이제 산후풍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거죠. 그 산후풍의
궁극적인 무의식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무서울 때 남편 너는 딴 데서 딴짓 하느라고 나한테 마음 주지도 않고 나를 챙겨주지도 않았지. 뭐 이런 마음이 산후풍 해보면 전부 다 무의식 바탕에 쭉 깔려 있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산후풍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임신하고 출산할 때 많이 서운했던 거 쭉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쭉 적어 가지고 이제 EFT 쭉 하다 보면은 그게 많이 풀어질 겁니다. 뭐 대부분 이제 분노와 원망의 대상은 남편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시어머니도 있고 뭐 친정어머니도 있고 이제 많죠. 심지어는 애기 자체한테도 원망이 있습니다. 왜 너는 엄마를 자꾸 힘들게 하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애가 자꾸 안 울고 안 자고 안 먹고 뭐 자꾸 보채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복수심이 너무 심하다. 예. 하여튼 뭐 복수는 하지 못하면 억울하고 해도 허무한 게 복수입니다. 그것이 복수의 궁극입니다. 그래서 복수심과 원한이 마음에 사무친다면 다음과 같이 한번 EFT를 해보십시오.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개똥이 엄마가 10년 전에 내 돈 1,000만 원 떼먹었다. 아들 등록금 하려고 모아둔 건데 떼어서 아들 대학도 못 보냈다. 나는 죽어도 그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10년 동안 일을 가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개똥이 엄마가 내 돈 갖고 어디로 날랐는지 알 수도 없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지금 내 앞에 없지만 내 마음속엔 항상 그때 그 모습으로 있다. 내 돈 1,000만 원 떼먹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자. 개똥이 엄마는 내 돈 1,000만 원을 한 번 떼먹었지만 나는 10년 동안 그 일을 매일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새로 1,000만 원 떼이는 기분이다. 개똥이 엄마는 딱 한 번 떼먹었지만 나는 내 돈 10년 동안 매일 떼먹었다. 열흘이면 1억이고 100일이면 10억이다. 참 내가 내 돈 많이도 떼먹었다. 나는 이렇게 힘든 게 모두 개똥이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개똥이 엄마가 내 돈을 떼먹었지만 매일 떼인 거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괴로워하라고 했던가. 개똥이 엄마는 그때 딱 한 번 1,000만 원 떼먹었지만 나는 10년 동안 매일 생각하다 보니 수천억 원 떼인 것 같다. 그러면 내 돈 제일 많이 떼먹은 사람은 누구인가? 개똥이 엄마인가 나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1,000만 원씩 매일 떼어야 하나? 그러니 이제 내 돈 그만 떼이자. 개똥이 엄마보다 내가 내 돈 더 떼먹었다. 이제 내 돈 그만 떼먹자. 어쨌든 무조건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정수리 연속 두드리기로 갑니다. 정수리. 끝난 일은 끝났다. 눈썹. 끝난 일은 안 느껴도 된다. 눈가. 그때는 개똥이 엄마가 내 돈 떼먹었지만 눈밑. 이제는 내가 내 돈 떼먹는다. 코밑. 이제 내 돈 그만 떼먹자. 터. 개똥이 엄마는 그때 1,000만 원 떼갔지만 쇄골. 나는 수천억 원을 떼갔다. 옆구리. 이제 내 돈 그만 떼가자. 정수리. 끝난 일은 끝나야 한다. 눈썹. 끝난 일은 더 느끼지 않아도 된다. 눈가. 그러니 떼인 돈도 떼먹은 사람도 어쨌든 무조건 마음에서 모두 비운다. 눈밑 지운다. 내려놓는다. 턱 흘려보낸다. 쇄골. 이제 빈 마음에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의 햇살이 비친다. 옆구리. 모두 비운다. 지운다. 내려놓는다. 흘려보낸다. 이제 빈 마음에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의 햇살이 비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분노와 복수심을 지우는 EFT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와 복수심을 없애는 또 좋은 EFT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도저히 내가 그 인간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쭉 적으십시오. 예, 뭐 욕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온갖 비난을 적어도 됩니다. 네가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냐 뭐부터 뭐 온갖 욕을 쓰든 그냥 솔직하게 다 쓰는 겁니다. 종에다 쭉 적으세요. 이제 쭉 적고 한번 쭉 읽으면서 EFT를 손날점 두드리면서 EFT 쭉 하는 겁니다. 이제 쭉 읽으면서 EFT 그거 가지고 EFT 쭉 하는 거죠. 쭉 하고 그러면 또 쭉 좀 쑥 풀리거든요. 그럼 다시 또 쭉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EFT 쫙 하고 그래서 하루에 그걸 뭐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그걸 마음이 비워질 때까지 계속 그걸 하면서 이제 쭉 쓰고 EFT하고 쓰고 EFT하고 그 과정을 매일 하는 거죠. 그리고 EFT를 하고 나면은 그 종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불에 태워서 버리세요. 불에 태워서 버리시고 또 불에 태운 것 자체가 내가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적어서 EFT하고 불에 태워서 버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쭉 적고 EFT하고 다시 불에 태워서 버리고 그걸 매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 뼈에 사무치는 복수와 분노, 원망을 지우는 방법인데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뭐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제가 이제 집에서 하라고 이제 권유하는데요. 그러면은 다들 좋은 효과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마음은 안 바뀐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마음은요 바뀝니다. 다만 둘 중 하나입니다. 좋게 바뀌거나 나쁘게 바뀌거나 안 바뀌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닦으면 좋게 바뀌는 거고 안 닦으면 나쁘게 바뀌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건 세상 만물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매일 세수하고 샤워하듯이 마음도 매일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떻게 해요? 분노와 복수심의 극복 뭐 이런 주제로 오늘 방송을 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시리즈의 목적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의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삶의 의미, 방향, 방법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인생 과외를 하듯이 한번 쭉 제가 수많은 분들 상담하고 수많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한번 쭉 일종의 엑기스죠. 엑기스를 뽑아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